네,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날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결이 미 하원에서 열립니다. 우크라 지원에 관한 그 표결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가 말하자면 이 표결에서 그냥 순순히 이렇게 표결이 진행이 돼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크라 지원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과 트럼프가 이제 그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이 안건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이게 하원 의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공화당입니다. 토요일 전에 이 의장을 해임시키려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개판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악하게 끝까지 개기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것이 미국 보수의 지금 현황, 도대체 보수가 뭐냐, 미국 보수가 뭐냐, 지금 어떤 상황에 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원 의장이 이제 그 마크 존슨이죠. 2017년에 초선입니다. 현재 4선인데 왜 4선이냐? 미국은 2년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재선이에요. 그러니까 재선이 국회의장을 하는 거예요. 권력 서열 3위. 원래는 이제 그 하원 의장 그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죠. 트럼프가 하원 의장으로 만들었어요. 먼저 있었던 케빈 맥카시를 날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우크라 지원에 반대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친러 성향이고 친푸틴 성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우크라에 관한 지원 그 법안 절대로 통과시키지 마라 이런 걸 여러 차례 그러니까 그 밝혔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서 이 하원 의장이 우크라 지원 법안을 상정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거 상정하면 통과됩니다. 상원에서는 2월 달에 통과됐죠. 950억 달러 패키지입니다. 우크라에만 950억 달러는 아니고요. 우크라가 한 600억 달러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원 의장, 그러니까 마크 존슨이 변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번 토요일 20일 날 저녁에 표결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변심했겠냐? 우크라 지원을 해라라는 지금 압력이 엄청 거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번째는 요새 이제 진행되는 일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져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소란하지 않은 조용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참 미국 정치 어디로 가는지 한번 두고 봐야죠.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패키지를 보면 이제 950억 달러고요. 이 총액 자체로 보면 2월에 통과된 상원안과 동일합니다. 커다란 차이점은 상원안은 우크라 지원, 뭐 이스라엘 지원, 대만 지원 이게 한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이 마이크 존슨은 그걸 각각을 다 나눴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차이고요. 각각을 나눴는데 기술적으로는 상원으로 보낼 때는 묶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상원에서는 오케이냐 아니냐 한 방에 이제 표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우크라 현금 지원 파트가 있었는데 그 79억 달러를 그걸 차관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명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들을 해왔었거든요. 우크라에 현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은 그건 반드시 차관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주구장창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이게 90억 달러에 이르는 인도적 지원인데요. 가자 지구 그리고 IT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수단 이런 데 대한 인도적 지원 패키지입니다. 민주당이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는데 이걸
그 액수 고스란히 다 수용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패키지에 여기저기서 좀 깎아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민주당과 같이 손잡자라는 민주당 쪽에 보내는 올리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민주당과 손을 잡고 하원 의장직을 지키겠다 이런 게임이죠. 아주 머리를 많이 쓴 게임입니다. 한쪽으로는 트럼프 체면 좀 챙겨주고 최소한 다른 한쪽으로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원 의장 날리겠다라고 칼을 뽑고 덤비더라도 말하자면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형세를 만들어 간 거죠. 네, 머리를 많이 돌렸습니다. 머저리 테일러 그린, MTG라 그러죠. 머저리죠. 머저리 테일러 그린. 이게 하원 의장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트럼프를 섬기는 여전사를 자처하는 사람이죠. 이 해임안 제출하면서 쭉 띄우는 그 트위터들을 보면 X죠. 트위터를 보면 살벌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줄 돈은 없습니다. 미국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평화적 타결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살인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경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우크라이나 먹어라 러시아가 그런 거예요. 이게 좀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 이래요. 그 트럼프 지지하는 이 과격 지지자들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합니다. 마이크 존슨은 하원 의장직에서 쫓겨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원 의장 해임안에 동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토마스 메시 뿐이지만 공화당 의총에선 깜짝 놀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살벌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하원 의장직에서 쫓겨나려면 공화당 내부에서 흔든 다음에 그게 이제 민주공화가 다 모인 하원 전체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마이크 존슨을 지지해 버리죠. 그래서 이게 아마 안 쫓겨날 겁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원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려는데 그 4명인가 5명쯤 필요한데 지금 딸랑 2명밖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 지원 막는 길은 하원 의장 해임뿐인데 과연 그게 막히겠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의미가 뭐냐면 마이크 존슨 자체가 이 공화당 중앙파는 아니에요. 이 사람 아주 영악한 트럼프 진영 사람이에요.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에는 그래도 상당히 뿌리 깊은 공화당 온건파, 이걸 중앙파라 그럽니다. 센츄리스트. 이 흐름이 있어요. 이 공화당 온건파가 민주당과 결합하는 이 모양입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더 마이크 존슨이 더 저거 안 하면 지금 하원에서 저걸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출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출마를 안 하니까 트럼프를 안 겁내죠. 그래서 너 임마 그렇게 개기면 너 하원 의장에서 끌어낼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어요. 공화당 중앙파들이. 그래서 케빈 맥커시가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되다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이 공화당 중앙파와 민주당이 결합하면 이게 무시무시한 컨비네이션 됩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공화당 중앙파와 민주당의 결합이 지금 진행이 깊은데 그게 깊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공통 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에 반대하고 중국에 반대하는 글로벌리즘, 반중 반더 글로벌리즘이 공화당 중앙파와 민주당이 같습니다. 그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단극 다자, 유니폴라 멀티래터럴리즘. 그러니까 멀티래터럴리즘, 다자주의라 그러면 너나 나나 상호주의 이런 거거든요. 단극이라 그러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미국 일방주의랑 통해요. 단극 체제는. 그런데 미국의 리더십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단극인데도 불구하고 다자주의예요. 지금 게임이. 미국이 한국 붙잡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필리핀 붙잡고 움직이고 뭐 이런 거죠. 미국이 우크라 붙잡고 움직이고 미국이 폴란드 붙잡고 움직이고 굉장히 미국이 유연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 단극 다자 이건 세계 최초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폴라 멀티래터럴리즘. 이거 세뇌 탈출 어저께 3,190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공화당 중앙파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거 이제 우리한테 좀 낯설잖아요. 이거 이제 조선일보나 지금 부산시장 하는 박형준 이런 사람들이 떠들었던 그 중도 실용 뭐 이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중앙이니까 중도 아니냐 전혀 다릅니다. 저는 중도 실용은 이게 일종의 거짓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화당 중앙파는 뭐냐면 2000년대 초 한 20년 전에 네오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라크 전쟁 반대하고. 이거를 제일 잘 다룬 미드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미드인데 뉴스룸입니다. 이게 공화당 중앙파를 다뤄요. 중앙일보와 손석희는 뉴스룸 제호를 표절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룸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미드로 인기 있으니까 멋있네 제목. 우리 갖고 오자 이러고 갖고 온 거예요. 좀 뻔뻔하죠. 좀 뻔뻔하죠. 뉴스룸의 그 클라이맥스였던 장면 하나 제가 스포일러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방송사의 그 뉴스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기획자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서 그 한 패널이 한 서너 명 되는데 토론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여학생이 하나 일어나 가지고 무엇이 미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 미국이 무엇이 그렇게 미국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대답을 맨 늦게 하고요. 패널이 3명인데 패널 1명은 그거는 미국이 기회의 땅이고 공정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위대해졌다라 그러고 또 1명은 그건 미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만 이제 대답할 차례가 된 거야. 대답하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뉴욕 제트를 타야 된다. 지금 내가 그 뉴욕 가는 그 비행기 타야 된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대답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쪼아요. 너 공항 나가기 전에 대답해라. 한번 직접 보시죠. No, I'm going to hold you to an answer on that. What makes America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ll, Lewis and Sharon said it, diversity and opportunity and freedom and freedom. I'm not letting you go back to the airport without answering the question. 이게 얼마나 통렬한 거예요. 얘기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유장하고 좋은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공화당 중앙파가 이런 거구나. 이런 컨셉을 이런 느낌을 가진 그 정치 세력이구나. 제가 그래서 공화당 중앙파의 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튀어나와 가지고 반중을 외치니까 또 잠시 트럼프 바를 했는데 트빠가 이 트럼프 이 할배가 갑자기 우크라를 내다 버리려고 그러고 막 중국 북한과 빅딜을 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요새는 맹렬 반트를 하고 있죠.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정신머리 없이 타락했냐고. 미 하원 정보위원장,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선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요. 마이크 터너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 4월 7일 날 발언입니다. 한 열흘 전에.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Oh, it is absolutely true. We see directly coming from Russia attempts to mask communications that are anti-Ukraine and pro-Russia messages, some of which we even hear being uttered on the House floor. I mean, there are members of Congress today who still incorrectly say that this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is over NATO, which of course it is not.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나토가 야금야금 러시아 쪽으로 확장해왔기 때문에 분을 못 찾고 침공한 거다. 이런 얘기하는 또 유튜버들 가끔 있죠. 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이거 러시아가 퍼뜨린 얘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미어샤이머죠. 예. 아주 그 냉혈 군사지정학자죠. Vladimir Putin having made it very clear, both publicly and to his own population, that his view is that this is a conflict of a much broader claim of Russia to Eastern Europe, and including claiming all of Ukraine territory as Russia's. 예. 푸틴이 직접 얘기했지 않냐. 이게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푸틴 이 사람의 머릿속에선 자기가 항상 얘기한다. 제정 러시아 때의 그 경계, 소련 때의 그 경계, 이걸 되찾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도 먹고 조지아도 먹고 아르메니아도 먹고 아제르바이잔도 먹고 중앙아시아 다 먹고 저쪽으로는 저기 발틱 3국 다 먹고 폴란드 먹고 체코 먹고 뭐 뭐 세르비아뿐만이 아니라 북마케도니아 뭐 이런 데도 다 먹고 루마니아 다 먹고 몰도바 다 먹고 이래야 이게 직성이 풀릴 사람이다. 지금 이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서 무슨 나토가 확장됐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그 소리죠. 예. 판이 들어오서 출마 안 한대요. 이 아저씨. 올해. 판이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자기는 의회 바깥에서 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요. 예. 자, 그럼 이제 이게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할 거냐, 추악하게 끝까지 갈 거냐, 뭐 이런 거죠. 이 통과되면은 깔끔하게 요번 이제 미국 현지 시간 토요일 날 저녁에 통과되면 이게 깔끔하게 패배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 전쟁 양상이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예. 돈이 가고 이제 기운이 붙으니까. 그런데 이걸 통과 안 시키겠다고 마이크 존슨을 해임시키고 하원이 마비되고 이제 난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와 공화당 전체에 대한 환멸이 널리 퍼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개판되거나 말거나 끝까지 개겨 뭐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 진영의 태도가. 그리고 우크라 전쟁 결과는 굉장히 비관적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패주할 수도 있어요. 와장창 깨져갖고 뭐 키이우 근처까지 쫙 몰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저녁에 그 표결 그게 어떻게 되나 그거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랑도 직결돼 있습니다. 우크라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대승을 거두면 시진핑이가 가만 안 있습니다. 정은이 시켜서 평양시켜서 사고 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과연 이 사람을 이렇게 그 마비로 하원을 마비로 감히 못 몰고 간다라고 저는 봐요. 이건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1월 31일 날 헤리티지에서 스톨텐베르그가 연설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헤리티지가 지금 그 프로젝트 2025, 그러니까 프로젝트 2025라 그래가지고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될 아젠다를 쫙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진영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트럼프 진영의 핵심 브레인 집단의 하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스톨텐베르그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시켰다는 얘기는 나토 사무총장을 트럼프한테 아유 어르신 고립주의 조심하세요. 지금 그렇게 고립주의로 막가파하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지지가 참 곤란합니다. 이런 뜻이었다고 전 해석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저기 가서 연설을 하냐. 스톨텐베르그가 그때 연설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GDP 2% 목표를 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엔 유럽에서 운영하는 F-35가 600대를 돌파합니다. 지금 미국에 수천억 달러의 무기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혼자 힘으로는 중국을 못 잡습니다. 혼자 잡으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나토와 함께 해야, 유럽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한 나토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파트너를 굳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나토 그 연설 전체 전문이 그 나토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불운은 겹쳐서 오죠. 이 트럼프는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거의 매일 하루 종일입니다. 이 미국은 형사 재판이 이제 배심을 끼잖아요. 그럼 배심이 그 생활에 지장을 받잖아. 그래서 몰아서 해버리더라고. 그 형사 재판 딱 들어가면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재판 자체는 길게 안 가요. 6주, 8주. 앞으로 한 달 반, 2달이면 끝나는 재판인데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가는 것 같아. 그리고 한 번 가면은 뭐 6시간, 7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유세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매일 하루 종일 형사재판 피고인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혐의 자체가 이게 뭐 트럼프 본인 말로는 이 재판은 미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나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러고 얘기하지만 제가 봐도 실실 웃음이 나오거든. 그래서 좀 너무하신다. 그냥 이거 좀 어째 좀 남녀 관계, 남녀 서로 좋아하는 거를 좀 잘못 다루셔서 좀 이런 거지. 무슨 뭐 미국에 대한 공격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16년 선거 자금을 횡령해서 혐의입니다. 횡령해서 스트립 걸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한 혐의예요. 이를 위해서 가짜 영수증을 대량으로 사용한 혐의예요. 이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가짜 사업체를 수십 개 등록한 혐의입니다. 혐의 자체가 좀 지저분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배심이 돼 있으면 무죄거나 유죄거나 혹은 미스트라이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심원 불일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죄가 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거 너무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해. 그럼 유죄거나 혹은 배심원 불일치인데 그럼 배심원 불일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미국서. 검사가 다시 기소하면 또 재판이 또 시작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 못하러 다니고 하러 다니지 못하고 또 2달 또 재판정에 나와서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불일치 또 해. 골 때리는 케이스 된다니까요 이거. 결정적 타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이 유권자들한테 조명되니까 표가 날아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참 그래서 아주 고약한 케이스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예, 아주 고약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 마이크 존슨이 이 얌전하게 반란 일으킨 게 말하자면 이해가 돼요. 와, 저 통박을 저렇게 잡았구나. 예,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시야를 확 늘려가지고, 야, 도대체 미국 보수가 어떻게 됐길래 그냥 저 파퓰리스트 트럼프가 그냥 공화당을 다 틀어쥐고서 막, 야, 너희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하원 의장 갈아치우고 하원 의장이 넵! 알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몰려가지고 또 트럼프한테 가서 그러니까 읍소하고 말하려고 찾아가서 봤어요. 지난 한 5, 6일 전에 지난 주말에 읍소하고 또 이렇게 배반 아닌 배반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봐야죠. 예, 우리가 좀 잘 모른다 그럴까? 잘 주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이 미국 보수와 영국 보수가 다릅니다. 영국 보수는 뭐냐면 이게 에드먼드 버크죠. 제가 좋아하는 200년 전 사람이죠. 230년 전, 230여 년 전에 쓴 책이 보수주의의 출발점이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죠. 예.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다 프랑스 혁명. 예. 근데 버크의 주장은 이런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영국은 이미 유혈혁명이 없는 개혁의 길을 개척했다. 우리의 영국의 이제 명예혁명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은 이미 유혈혁명이 없는 개혁의 길을 개척을 했다. 유혈혁명은 정치 투기꾼들의 정치 투기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러면서 그때 혁명 막 났을 때요. 1789년 혁명 나고 나서 아직 루이가 목 잘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치 투기꾼들의 정치 투기판으로 간다라고 예언을 해요. 1790년인가 그게 그 책이 91년인가 90년에 나오는데. 유혈혁명은 개인을 국가 엔지니어링을 위한 재료, 벽돌이나 나무 쪼가리로 만든다. 그래서 사려 깊은 태도, 프루던스와 개인 존중의 바탕에서, 물론 이 용어는 안 썼어요. 프루던스라는 용어도 안 쓰고. 근데 요즘 용어로 이제 번안을 하면 이렇단 얘기예요. 사려 깊은 태도와 개인 존중의 바탕에서 하루도 안 쉬고 꾸준히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 영국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을 개척한 나라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영국 보수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 개혁을 추구해가는 보수입니다. 사려 깊게. 유혈혁명에 반대하고 점진적 개혁을 택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려면 왜 유혈혁명에 반대하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직접 그 얘기를 해요. 유혈혁명은 개인을 국가나 사회를 바꾸기 위한 나무나 벽돌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혈혁명은 정치 투기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영국은 그런 유혈혁명 없이 점진적으로 개혁해가는 그 코스를 개척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코스냐. 그러니까 사려 깊은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이걸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점진적으로 개혁해가면 된다. 그거예요 이게. 이게 영국 보수예요. 미국 보수는 좀 다릅니다. 미국 보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이 축복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사랑하고 훌륭한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미국 보수의 컨셉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딱 나가면 이 땅을 잘 만드는 거가 우리 비즈니스니까 이 땅 바깥에 일은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고립주의 경향이 밑에 좀 깔려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나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의 보수는 전통주의 보수라고 부릅니다. Traditionalist Conservatism. 제가 다른 말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아는 범위에선 대학에도 없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한숨이 퍽퍽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보수, 전통주의적 보수, 전통주의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 러셀 커크예요. 이 사진의 가운데 아저씨고요. 이 아저씨가 나이 듬직해서 레이건 대통령 만난 사진이 왼쪽에 있고요. 러셀 커크의 제일 유명한 책은 뭐냐면 보수의 정신, 컨서버티브 마인드라는 게 제일 유명합니다. 러셀 커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 보수는 영국 보수와 다르고 미국 보수는 복음주의 기독교와 애국주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걸 조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버크와 거리를 둬요. 나는 버크 같은 방식의 보수가 아니다. 미국 보수의 미국다운 미국 보수의 그걸 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뭐 무식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제가 읽어본 에드먼드 버크, 영국의 그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평전 중에 혹은 그 에드먼드 버크를 다룬 책 중에 베스트는 러셀 커크가 쓴 거예요. 잘 알아요. 영국 보수의 특징을. 그러면서 미국 보수는 그것과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고수죠. 타짜입니다. 타짜. 제가 보면 타짜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붕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국주의에 복음주의 기독교에 고립주의 약간 끼어 있는 이런 게 원래 이 미국 보수의 그건데 고립주의를 확 부풀린 거라고요, 이게. 트럼프가. 그리고 지난 4년간 더 부풀렸어. 제트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가 집회하면서 계속 혼자
저기 아드레날린 주사 뽑아가지고 계속 머리에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변한 거지 백모가 변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나쁜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랑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미국 보수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저런 흐름이 미국 공화당을 점령을 하냐?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게 1912년 대선이거든요. 우드로 윌슨 때부터 어떤 글로벌 시스템을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하고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전부 민주당이야. 우드로 윌슨이 그림을 시도를 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스널 오브 디모크라시부터 쭉 밑그림을 그렸고 그 밑그림 위에서 위에 그 채색을 다 완성시킨 게 트루만이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 루스벨트와 트루만의 그 합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시스템 이렇게 가야 돼라는 건 그리고 냉전 체제로 간 게 트루만이고 그 다음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뭐 시스템을 고친 건 아니고 몰려가지고 닉슨 때 미중 화해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쁜 방향으로 물고 튼 거는 아버지 부시예요. 사실은 그 중국 사랑으로 물고 튼 건 레이간 다음을 물려받아서 4년 한 사람. 그 물고에서 중국 사랑으로 대판 사고 친 게 클린턴과 아들 부시와 오바마죠. 그 사고 쳐가지고 미국이 박살이 나니까 막 그냥 이제 그 반중에 불을 지르고 고립주의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파퓰리즘으로 몰고 간 게 트럼프고요. 그러니까 레이간도 가만히 보면 소련 붕괴, 그러니까 네거티브죠.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소련을 파괴하고 소련을 붕괴시킨 다음에 어떤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 거냐에는 초점이 없죠. 레이간의 임기 자체가 동구권 붕괴가 막 시작됐던 말동안 1988년까지니까 사실은 동구권 붕괴와 소련 붕괴는 레이간을 승계한 아버지 부시 때 일어난 일이죠. 89년 그다음 그게 아버지 부시 그 동구권이 89년에 붕괴하니까 그게 아버지 부시의 임기 1년 차거든. 89, 90, 91. 91년 말에 소련이 붕괴하니까 그게 아버지 부시의 임기 3년 차 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부시는 인기가 없어서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보수 쪽에서는 야 세계 이래야 돼라는 그림을 한 번 그리려고 확 시도했던 게 뭐냐면 90년대 말에 나와서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이때를 풍미했던 한 10여 년 이상을 풍미한 네오콘이라고요. 근데 네오콘은 이미 미국의 보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주의 보수는 야 돌이켜보니까 정치적 흐름으로는 저거 죽은 지 꽤 되네. 그러니까 망한 집구석 털어먹은 거네. 트럼프는 집구석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